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2022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는 이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실시했거든요. 그때 총 1,400명이 투표를 참여해 주셨고요. 후보가 YZF R7, ADV 350, 메테오 350, NT 1100, 그리고 두카티 데저트 X, 이렇게 해서 올해 주요 신차 5가지를, 그러니까 뉴모델, 완전 뉴모델로만 선정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총 다 ADV 350이 당시 24%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ADV 350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번 시승을 통해서 과연 ADV 350은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스쿠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V 350의 컨셉은 뉴 어반 어드벤처입니다. 기종 명에서 알 수 있듯 ADV 350은 자사의 미들급 스쿠터 기종인 XADV의 하이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XADV가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시티 어드벤처라는 컨셉이 커터급으로 확장된 겁니다. 이제는 커터급에서도 매력적인 스타일의 어드벤처 스쿠터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ADV 350이 왜 어반 어드벤처인지는 이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프론트 페어링 디자인만 보면 영락없는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입니다. 조금 넙대대한 느낌도 있긴 한데 동글동글한 개구리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엽게 보입니다. 팬더도 짤막해서 앙증맞고요. 헤드라이트의 모양새도 꽤 깔끔합니다. 프론트 포크의 트래블과 직경이 늘어나면서 차체가 껑충 높아진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의 위치도 일반적인 스쿠터보다는 높습니다. 폭이 좁은 어드벤처 스타일의 윈드스크린을 장착했고 높낮이는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양쪽 레버를 두 손으로 당겨야 합니다. 따라서 주행 중 조절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윈드스크린의 자체적인 성능은 좋았습니다. 크기가 작음에도 바람을 꽤 많이 막아줍니다. 가장 높이면 헬멧 안으로 들리는 풍절음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가장 낮췄을 때는 머리는 물론 가슴으로도 주행풍이 들어와 시원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주행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디자인 변화도 있습니다. 우선은 핸들바입니다. ADV 350은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에 주로 채용되는 테이퍼드 핸들바를 장착했습니다. 바의 너비가 길고 그립의 위치도 일반적인 스쿠터보다 높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중 이물질로부터 손등을 보호해주는 너클가드도 장착되어 있고요. 포르자 350에는 사이드미러가 이쪽 프론트 페어링에서 뻗어 나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이드미러의 위치가 조금 더 앞에 있어서 뭔가 멀리 있는 차량을 보기에는 편했는데 바로 뒤쪽에는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ADV 350은 핸들바에 사이드미러가 장착이 되면서 저는 축구방 관측성이나 시인성은 ADV 350이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앞에 있으면 조절하기도 조금 불편한데 여기 달려있어서 조절하기도 상당히 편했고요. 시트고는 795mm로 포르자 350보다 15mm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심에서 주행할 때 관측성이 좋기도 했고요. 발은 잘 닿는 편이긴 한데 저는 시트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시간 이상, 4시간 정도 주행을 하다 보니까 허벅지 안쪽에 약간 긴장감이나 땡김 같은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시트는 만족스러웠고 착자감은 적당히 단단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부분은 스텝이 달라졌습니다. 포르자 350도 마찬가지고 ADV 350도 마찬가지고 이쪽 프론트 쪽에 프론트 스텝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자 350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어서 발바닥에 거의 다 들어가는 크기 수준으로 넓은데 ADV 350은 앞코 정도, 앞꿈치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좁아졌어요. 따라서 조금 더 안락한 포지션을 연출하기는 힘들지언정 좋은 점은 이 뒤쪽으로의 스텝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미들 스텝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오프로드에서 주행할 때 하중을, 이 상태에서는 하중을 받기가 힘든데 이쪽에서는 스텝을 하중에 싣기가 편해서 스탠딩 포지션까지는 아니어도 요철이 올 때 잠깐 엉덩이를 떼면서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정말 좋은 스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DV 350은 자사의 커터급 스쿠터인 포르자 350과 엔진을 공유합니다. 330cc 수랭식 단기통 ESP 플러스 엔진의 최고 출력은 29마력입니다. 힘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심에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가속 성능이 상당히 시원스럽습니다. 120km까지도 빠르게 속도가 붙고 130km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출력 상승이 더뎌집니다. 제원상의 최고 속도는 137kg인데 내비 속도 기준으로 정확히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출력이면 도심은 물론이고 외곽 국도에서도 차량의 흐름을 충분히 리딩할 수 있습니다. 왕복 200m 거리로 중장거리 라이딩을 다녀왔는데 출력에 대한
답답함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엔진 필링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330cc 단기통이면 어느 정도 진동이 올라올 법도 한데 6000rpm을 넘어서도 핸들바나 시트로 느껴지는 진동이 크지 않습니다. 4000rpm 정도로 스로틀을 열면 편안한 크루징이 가능할 정도로 정숙하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핸들링도 장점입니다. 도립식 포크와 경량 휠 덕분에 움직임이 많이 경쾌해졌습니다. 조향각이 넓은 점은 좁은 공간이 많은 도심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여줬습니다. 핸들바는 너비가 적당해서 코너에서 다루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125cc급 스쿠터를 모는 것처럼 용이한 컨트롤이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뉴 어반 어드벤처를 지향한 만큼 오프로드도 달려봤습니다. 사실 ADV 350의 오프로드 성능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기어 변속이 불가능한 스쿠터라는 점, 그리고 포르자와 동일한 크기의 15인치 프론트 휠을 채용했다는 점은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달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DV 350은 적당한 어드벤처 룩을 가미한 스쿠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프로드 시승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제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ADV 350은 서스펜션, 타이어, 그리고 라이딩 포지션의 변화로 오프로드 라이딩에 대응합니다. 이 세 가지 차이가 주는 변화가 꽤 큽니다. 우선 서스펜션입니다. 프런트에는 37mm 도립식 포크, 리어에는 피기백 타입의 쇼업소버를 장착했습니다. 앞뒤 모두 쇼와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스쿠터는 엔진과 구동계가 스윙암에 연결된 유닛 스윙암 구조를 취하는데 이 방식은 차체 무게가 뒤쪽에 집중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쿠터는 리어 쇼업소버의 성능이 승차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쿠터는 리어 서스펜션만큼은 필수적으로 튜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ADV 350은 기본으로 피기백 타입의 쇼업소버를 장착하면서 오프로드에서도 충격 흡수력과 노면 추종성이 탁월합니다. 돌밭과 요철 구간을 빠른 속도로 달려도 안정적으로 차체를 제어했고요. 서스펜션의 상하 운동폭, 그러니까 트래블은 프런트가 125mm, 리어가 130mm로 이 정도 스펙이면 미들급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에 준하는 성능입니다. 서스펜션의 한계치가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좀 더 여유롭게 오프로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는 기본으로 메첼러의 카루 스트리트를 장착했습니다. 올로드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오프로드에서도 꽤 괜찮은 그립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트랙션 컨트롤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프로드 라이딩을 염두에 둔 전자장비 세팅입니다. 덕분에 리어 타이어에 지속적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면서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휠이 이번에 새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약간 스포커 휠 같은 디자인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입니다. 앉았을 때 계기판은 LCD 타입입니다. 속도계, 회전계, 트림미터, 시간, 전압계, 평균 연비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평균 연비 지금 한 28k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글러브 박스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물 500ml짜리 한 통 정도는 넉넉히 들어가고 C타입 소켓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와 글러브 박스도 모두 스마트 키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스마트 키 노브가 있고요. 이쪽에서 시트로 두고 열면은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풀페이스 헬멧을 넣어놨는데 풀페이스 헬멧이 2개까지 들어갑니다. 작은 헬멧도 아니에요. 어드벤처 헬멧이에요. 큰 거. 이런 게 2개 정도 들어가고 용량은 48L라고 하는데 정말 활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 올 때 여기에 계속 이것저것 넣어놓고 달리고 그랬어요. 총평 가겠습니다. ADV 350 정말 저는 괜찮은 스쿠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포르자 350이 가격이 720만 원이었는데 706만 원으로 더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ADV 350도 출시가 되면서 가격이 아무리 그래도 800만 원은 안 넘겠지. 워낙에 혼다 코리아가 가격 책정을 저는 합리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841만 원에 가격이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한 140만 원 가까이 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ADV 350 가격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얘를 타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영상에서도 담은 것처럼 오프로드 라이딩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벤트 코스를 올라가지 않는 비단인도 정도는 넉넉하게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어필도 어느 정도 쳤어요. 어필 저희가 촬영을 못했는데, 그리고 수납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토 캠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스쿠터 같은 경우에도 탑박스를 달았을 때 별로 디자인이 어울리지 않는 스쿠터가 있는 반면에 ADV 350은 어드벤처 스타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 탑박스 달아도 진짜 이쁠 것 같거든요. 출력이 130km, 140km까지 나오니까 장거리 투어 가능하고, 그리고
그리고 도심에서는 125cc처럼 날렵해요. 실제로 전폭이 125cc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출퇴근 가능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많은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스쿠터 하나로. 근데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오토바이가 맞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ADV 350은 다양한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스쿠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한 대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아까부터 계속 AD 350 올해 타본 오토바이 중에 최고라고 그런 얘기도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140만 원, 140만 원의 가치로 모토 캠핑이나 오프로드 라이딩 등의 색다른 경험이나 다른 레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만큼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ADV 350 시승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모터사이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